일단은 이제 우리 섭생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즐겁게 맛있게 먹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기분 나쁜 상태에서 먹으면 어떻게 해요? 체하죠? 소화 잘 안 되죠? 즐겁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좀 안 좋은 것도 사실 즐겁게 먹으면은 좋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명상하듯이 천천히 꼭꼭씩 먹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신선체질, 신선체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에너지 체질, 이런 가볍고 아주 상쾌한 체질이 될 수 있는 섭생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나하나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몸의 본능을 끼우는 게 중요합니다. 몸의 본능, 몸의 지성, 몸이 보내는 신호, 지혜가 있죠. 그거를 우리가 잘 듣고 잘 따르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육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이제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육체 자체에 이제 놀라운 지성이 숨어져 있죠. 장기들 움직이는 거 보세요. 장기들 뭐 자기가 다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호흡하는 거, 심장 박동 뛰는 거,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알아서 분해해서 흡수해서 필요한 데 다 쓰이잖아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그거 계산해서 합니까? 그 하라고 다 일일이 명령하고 조정하지 않죠. 그죠? 육체가 알아서 척척 다 자동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거지. 놀랍죠? 만약에 그런 자동 기계 장치나 공장을 지으려면은 아주 불가능할 겁니다. 그 정도의 어떤 기능을 하는 공장을 지으려면은 아마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지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재생과 회복 이런 거를 신체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베면은 감염을 좀 막기 위해서 약간 뭐 소독제도 바르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신체 스스로가 자기 알아서 세포가 재생되죠. 그죠? 그래서 회복시키죠. 그리고 이제 신체 부위 자체도 이제 이런 뇌를 다 가지고 있죠. 뇌. 자면서 모기가 물어. 그럼 자기도 모르게 모기를 쫓아. 모기가 와서 내가 쫓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합니까? 몸이 알아서 하죠. 본능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거를 만약 음식이 어떤 영양분이 필요하다면은 먹고 싶은 식욕이 생기고 또 어떤 몸에 좋지 않는 것을 먹었을 때 그거를 이제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배가 불편하다. 혹은 뭐 설사가 난다. 이런 것도 다 거부 반응이에요. 쉬운 거부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몸의 지성에 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은 필요한 것을 알아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처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육체의 그런 본능이 많이 이제 가려져 있죠.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이제 잘못된 이런 맛 중독에 들어있다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듣고 보고 한 정보들에 의해서 잘못된 신호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광고할 때 뭐 맛있는 치킨들 이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맛있게 막 먹고 그런 거 보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냥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이 오염돼서 육체의 지성이 많이 가려져 있다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주는 욕심, 그 다음에 잘못 길들여진 입맛의 중독, 이거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이거보다는 내가 먹었을 때 얼마나 편하냐, 이게 더 기준이 돼야 됩니다. 먹고 나서 부담도 없고 편한데 힘이 나고 좀 몸이 가벼워지고 더 활력이 생기는데 이러면은 자기한테 맞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음식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그 입맛보다는 장맛을 따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몸의 지성을 살리는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물론 오늘 또 소개 못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죠. 그래서 몸의 어떤 본능을 살리는 이러한 노력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뭘 억지로 해야 되는 강박관념이 아니고 뭐 이게 좋으니까 이걸 막 억지로 먹는 그런 게 많죠. 뭐 어디 좋다 그러면은 막 먹기 싫어도 막 계속 먹어야 돼. 특히 애들 녹즙이 좋다니까 엄마가 아침마다 막 바리바리 녹즙을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먹여. 애들은 안 먹으려고 막 도망가고 몰래 막 버리고 그런 일도 많죠.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 몸의 요구에 의해서 저절로 실천하는, 저절로 좋은 것을 찾게 되는 이러한 그 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첫째, 음식을 이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맛있는 거 있고 맛 없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의 종류들이 있지만 웬만하면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우리 섭생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즐겁게 맛있게 먹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기분 나쁜 상태에서 먹으면 어떻게 해요? 체하죠? 소화 잘 안 되죠? 즐겁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좀 안 좋은 것도 사실 즐겁게 먹으면은
좋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여러분들이 뭐 다 들어봤겠지만 다 들어봤는데 안 하잖아요.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아는 게 아니라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명상하듯이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천천히 맛있게 먹으면은 가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성욕도 이것도 먹는 거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똑같아. 먹는 거는 천천히 명상하듯이 맛을 음미하면서 먹어야 돼, 먹는 거는. 근데 음식하고 좀 다르게 요거는 천천히 좀 길게 많이 먹는 게 좀 다르다 뿐이지. 천천히 음미하듯이 먹는 거는 식욕 충족시키는 거하고 같다는 거지. 먹는 거는 어떻게 먹어라? 천천히 여유있게 명상하듯이 먹어라.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밀라제, 리파제 이런 것들이 침에 있어서 이미 소화를 많이 도와주는 작용이 이미 일어나기 때문에 위와 췌장에 이런 부담들이 많이 줄죠. 그 다음에 파로틴 이런 것들 뼈도 강하게 만들고 해춘을 시켜주는 물질이 침에 있어요. 그리고 각종 면역 물질, 살균 물질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런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지. 오래 씹으면은 음식과 함께 침이 달아진단 말이에요. 침이 달아지면 이게 감노수가 된다니까, 감노수. 불로초가 단침이야, 단침. 수련을 열심히 하면은 침이 달아져. 근데 꼭꼭 씹어 먹으면은 이게 음식과 함께 단침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음식은 다 맛있어져. 안 씹어 먹으니까 그게 막 쓰고 뭐 맛이 없게 느껴지지. 오래 씹으면은 다 맛있어진다니까. 이 감노수를 만드는 핵심 원리란 말이에요. 핵심 원리. 뇌 운동이 많이 되죠, 그죠? 자꾸 씹으니까 뇌 운동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식후에 20분 지나야 포만감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콜레티스토키닌 뭐 이런 위에서 나오는 포만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물질이 식사 시간 20분 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먹으면 가식할 수밖에 없죠. 천천히 먹으면은 만복감 호르몬이 나와서 많이 못 먹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식습관이 평균 몇 분인 줄 아세요? 7분이에요, 7분. 7분이면 지금 이게 먹는 게 아니고 처먹고 있죠. 숟가락으로 지금 막 퍼넣는데 이건 다행이지. 어떤 사람은 막 부어, 그냥. 요즘에 특히 막 택배기사들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사람들 퍼넣습니다, 퍼넣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숟가락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밥을 빨리 먹게 되는 거야. 일본이나 중국에는 젓가락이 많이 사용해서 밥을 빨리 안 먹는데요. 젓가락으로 야금야금 찝어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젓가락을 좀 많이 활용하면서 하나를 찝어서 드세요, 하나를. 그러니까 최소 30분, 40, 50분 정도 여유있게 즐기려고 지금 재밌게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좀 즐기면서 먹으세요, 좀. 명상이죠, 명상. 음식 명상.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소화 안 되고 위장 약하고 이런 사람들, 저도 위장이 좀 약한 체질에 속하는데요. 식사 중에 물이나 국물 덜 먹기. 밥물 따로 누가 이게 많이 주장했는데 식사할 때 이거는 좀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을 많이 먹으면 이게 위액이 희석돼 가지고 소화하는데 애가 많이 탑니다. 그리고 소화 과정이란 거는 불이 막 타는 과정 아니에요.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부으면은 연기가 많이 나죠.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서 가스가 많이 생긴다. 가스가.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가스가 많이 생기니까 더부룩하고 막 트림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위장병에 좀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식습관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이 단순한 걸 몰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국문화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장병이 많은 원인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밥을 꼭꼭 씹어 드시고 물이나 국을 적게 들면은 또 꼭꼭 씹을 수밖에 없죠. 꼭꼭 씹어 드시라 이거죠. 국물 같은 경우는 이 건더기를 위주로 살짝 건져 먹는 식으로 하면은 물을 많이 안 먹게 돼요. 물 먹어도 뭐 약간 그 소화에 약간 도움되는 정도 조금씩 먹는 건 괜찮겠죠. 되도록이면은 밥 먹을 때 국물이나 물을 적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최소 1시간, 2시간 이후에 갈증이 날 때 물을 먹으면 돼요. 물을 의무적으로 물 너무 많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물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이 습해지고 냉해지는 그런 점도 있어요. 갈증 날 때 먹어주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물을 막 2리터씩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의무적으로 먹기 싫은데도 먹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 피해서 갈증 날 때, 갈증 난다는 것은 몸이 이제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 먹어주면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캐식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올바로 먹는 정식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캐식법이 즐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올바로 이제 먹는 것이 중요한데, 몇 가지 원리대로 따라서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면은 먹는데 상당히 헷갈릴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은 주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걸 먹으면 좋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먹으면 나쁘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문가 사이에도 달라. 어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저 전문가 얘기하니까 저 얘기가 맞을 거야. 해가지고, 막 신나게 따라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또 전문가가 나와서 또 다른 소리를 해버려. 완전 미치는 거지. 누구 말을 따라야 할지. 발효식품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딱 나와가지고 발효식품 별로 안 좋다. 그 사람 말을 좀 신뢰하는 또 상황인데 그런 얘기 해버리니까 헷갈리지.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더구나 병원에서 얘기했다니까? 그런 단편적인 지식에 우리가 쉽게 휩쓸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자연의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자기에게 맞는 그런 식습관을 잘 찾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흔한 것이 양약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생명에 필요하고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흔한 겁니다. 우리가 서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사는 거는 서울이 그만큼 지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많이 존재하는 것일수록 생명력이 강하고 귀중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적을수록 귀중하다고 생각되는데 생명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력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이 양약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잖아요. 마음먹기 가장 잘 해야 되고, 공기 3분 안 먹으면 죽죠. 그 다음 햇빛, 물 3일 안 먹으면 죽죠. 그 다음 소금 30일 안 먹으면 죽죠. 그래서 이런 많은 것을 먼저 잘 먹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채식, 그 다음에 어류, 육류 이런 순서로 드시면 되겠죠. 그죠? 흔한 것 순서대로 우리가 많이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곡식, 채식, 육식 이런 순서대로 먹어주면 됩니다. 몸도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죠? 장의 길이가 길수록 초식동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육식은 이제 장에 오래 머무르면 부패되고 가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소화하고 내보내는 구조로 동물들이 장이 길이가 짧습니다. 근데 초식 동물일수록 오랫동안 이렇게 소화하면서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이 긴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초식 동물하고 육식 동물하고 거의 중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치아의 비율을 보면은 어금니가 곡식 먹는 용도고요. 앞니가 가위를 이렇게 야채를 잘라 먹는 용도거든요. 그 다음 송곳니는 고기를 이렇게 뜯는 용도예요. 치아의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가 곡식, 야채, 고기 순서로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